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방으로 이사하고 이제 첫 번째 수업하는데요. 아직 다 준비는 안 됐는데 그래서 수업은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주권. 이걸 보니까 게리맨더링, 선거경제 이걸 보니까 민주주의 같아. 그러면 민주주의. 자, 국민의 우리나라 이제 헌법 제1조가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자가 국민이죠. 국민이고 이건 뭐라고? 모든 권력은 주인된 권력, 주권. 국민이 가지는 뭐라고요? 국민이 가지는 주인된 권력. 주권은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주인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모여가지고 모이는 과정이 정치예요, 정치. 이걸 모여가지고 권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권이 주인된 권력인데 이걸 국민이라고 할 때는 국민주권주의 시대하고 그 국민 전에 조선시대는 백성이라고 해서 백성. 신하 백성, 왕을 예상을 한 거야. 그럼 봉건주의 단어가 백성이야. 또 이 국민은 이제 민주주의 단어면 사회주의 단어는 민중이라고 해요. 민중. 국민 대중. 자, 녹화 꺼진 줄 알았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학생이 똑똑하게 중지됐다고. 자, 이렇게 주권은 뭐라고? 국민의 주권이지, 그치? 주인된 권리. 국민은 이 민자가 민중을 할 때는 사회주의 계열, 국민 할 때는 민주주의 계열, 백성 할 때는 뭐라고? 봉건주의 시대의 신하 백성, 왕, 봉건주의적 냄새가 나는 것. 그치? 근데 대중이라는 것도 있어, 대중. 대중은 국민들이 여러 명 모였을 때는 대중민주주의, 민중들, 백성들이 많다. 어쨌든 대중이라고 그래.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쓰여, 국민주권. 뭔가 되게 이상한데? 왜? 아직도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녹색이라 녹화되는 거야. 자, 비판과 토론. 비판하고, 비판은 뭐라고?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아니라, 그지?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비교 판단하는 게 비판이야. 응? 토론하고 토의가 달라. 토의는, 자, 우리가 소풍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의논하는 거야. 근데 논쟁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 논쟁이야, 논쟁. 말로 언쟁, 전쟁하는 거. 그래서 토론이야. 그러니까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찾아내지, 그지? 찬반이 생길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지? 그러니까 이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찬반이 되면 어떨 때는 타협을 하고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지, 그지? 그러면 타협을 안 되고 서로 주장을 하면 뭐를 해?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투표하지, 투표를 해서 많은 숫자의 의견을 따라가지, 그치? 그래서 다수결이라 나오는 거야. 여론 숫자 다수결. 근데 다수결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니까 소수도 좀 보호하자라는 말도 나오지, 그치? 소수보. 독세. 자, 다수결 말고 이렇게, 그치?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소수자. 그래서 소수자를 더 보호하는 장치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같이 살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타협하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봐봐. 다수가 이겼어. 그치? 졌어. 아니면 소수가 다수가 돼서 이겼어. 근데 서로 미워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관대한 용서. 그지? 넓은 용서, 넓은 마음 가지고 같이 또 꾸려가야지. 다음번 선거를 또 노리든지, 그치? 그게 주권이야. 이제 이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린 것 같아? 성공, 실패? 이 국민의 주권을 얼마나 잘 보장해주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그치? 공통된 마음을 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냐는 게 다수들의 마음들을. 그렇다고 소수를 무시하지 않고 소수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쉽지 않지. 항상 다수가 이겨서 결정이 나면 소수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항상 이 사람들은 소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양자가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찬반 타협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선거에 이기지. 선거에 이기면 이제 뭘 가져? 이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거든, 주거든, 국민들이 주. 그럼 이 주게 되면 이 권력을 갖지.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다수의 방향을 결정하지. 그러면 이 다수들이 방향을 결정할 때 이 이권 관계, 돈과 관계가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게 되면 돈의 향방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신화에 나오는 게리맨더 라는 것처럼 어떤 미국 선거구가 이렇게 했대. 선거구를 이렇게 했대. 왜 이렇게 정했어? 여기는 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길 때만 다 모아갖고. 그래서 이거를 선거구를 확정할 때, 그러면 이 선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야? 아, 나를 지지한 다수가 있는 곳이 선거구면 좋겠지. 그래서 이 선거구는 법정주의라고 그래. 뭐라고? 선거구는 법에서 정해, 법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라. 인구당 정하거든? 근데 인구당 정하는데 그렇다고 행정구역을 어길 수는 없지. 여기는 5만 명이고, 여기는 7만 명이라고, 이거랑 반만 섞어가지고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거구를 인구당 정하는데 그래도 행정구역을 맞춰서 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게리맨더링으로 할까봐. 그러면 행정구역 플러스 인구 비율도 무시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어떤 도시는 30만이고 어떤 도시는 5만인데 여기 국회의원 1명, 여기도 1명이면 표수에 대한 평등성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갑구, 을구, 병구 해가지고 여러 명을 뽑아야지. 근데 그렇다고 딱 5만 명씩 하기는 너무 많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5만 명,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아 여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도시랑 합쳐서 1명. 이렇게 10만 명으로. 그치?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도시랑 했어요. 이 도시랑 해요. 그런 말도 나오겠지. 에? 그러니까 이걸 선거구를 법으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고 근데 선거가 되면 어쨌든 돈이 걸리니까 막 돈을 쓰지. 되려고. 그러면 무한대로 어떤 사람은 돈 쓰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쓰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또 특히 돈이 하나도 없다고 선거를 못 나가면 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거는 공동에 운영하는 제도야. 선거구. 선거 자체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저기 둔산동에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서 선거를 했을 때 벽보 붙이는 것부터 선거 공탁금. 왜 그러냐? 아무나 선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맡겨. 근데 이거를 다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돈을 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3% 이상 받잖아? 몇 프로 이상 이렇게 3% 이상 받게 되면 이 돈을 다시 이 사람한테 돌려줘. 그러면 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갑자기 아무 관심도 없던 동아샘이 대통령 나간다고 그래서 공탁금도 안 걸면 난 광고도 해주고 좋네. 나라에서 공짜로. 동아샘 공부방 운영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공탁 맡겨놓는 돈이 있는 거야. 선거에서 공적으로 위탁해놓은 공탁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선거공영제야.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자, 그러면 질문만 한번 하게 됩니다. 성패는 성공과 실패지. 그치? 자, 주권은 뭐라고? 주인된 권리. 게리맨더는 뭐라고? 선거구를 뭐 신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그치? 자, 이거는 뭐야? 선거공영제는 나라에서 선거를 운영한다고. 근데 부수적으로 이건 다 알아야 되잖아. 이 책에 나오는 걸 이렇게 다 설명한 거야. 그치? 다음 거.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을 이뤄서 모일집의 단체야. 집단, 집합. 개인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데 봐봐라. 이렇게 집단을 모이는데 여기에는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그러니까 국민만 있다고 나라가 되냐? 아니, 이제 국가기구관이 있어야지, 국가기관. 그치? 그러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이건 기관, 국가가 기관이 있어야 돼. 기관. 그럼 요거 안에 국민과 기관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떠받드는 게 헌법이야, 헌법. 헌법. 마루 헌법. 그랬을 때 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거는 기본권이야, 기본권. 주인의 권리는 주인된 권리,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기본권이 두 개가 뭐겠어? 두 개 뭐겠어? 기본권 두 개. 하나는 자유권이고 또 하나는 뭐야? 자유 나오면 항상 평등권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권이야. 이게 뭐라고? 국민이 가진 기본권 7위. 축이야, 왼쪽 편. 왼팔로 이렇게 받치는 거야. 그럼 오른팔도 이렇게 받쳐야지. 이게 기관이야. 이 기관은 뭐냐면 세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보통 하나는 국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300명, 그지? 그 다음에 뭐라서? 정부, 정부, 행정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법원. 요거를 상권 분립이라고 해요, 상권 분립. 이렇게 상권이 분리됐고, 이 정부, 국회, 법원에서 해결됐다는 헌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중이지, 헌재. 헌법재판소, 그치? 헌법재판소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국회, 정부, 법원, 헌재. 그러면 이걸 뽑는 과정이니까, 여기도 좀 대통령도 뽑고, 여기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고, 그러지? 법원은 이 양쪽에서, 그치? 영향을 줘서 대법원장은 뽑기도 하고, 여기서 따로 뽑기도 하는데, 헌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선거구 공영제라고 했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이런 식으로 이 삼권분리 기관하고 국민들이, 그치? 헌법을 유지해 나가는데, 관용이 없으면 진짜, 요번도 걱정되는데, 그치? 왜 그러냐면,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관용의 정신도 좀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타협이 되면 대화와 타협이라고 그러거든.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는 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건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양보. 그치? 이게 타인과 협조한다는 소리고 어떤 결론이 타결된다. 협력하도록 타결된다. 이런 것들 타협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민주주의의 다 원리야. 근데 이제 봐봐. 이 자유하고 평등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게 실질적 자유하고 형식적 자유. 평등도 실질적 자유,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이런 것들이 있어. 다음에 또 진전돼서 나가면 형식하고 실질은 무엇이죠? 평등이? 형식은 그냥 똑같이 빵 하나씩 줘. 물 하나씩 줘. 그럼 너는 좀 답답하겠지? 나 물 2개 먹는데. 그럼 실질적 평등. 근데 어떤 애는 물 하나 주면 나 맨날 반 남는데. 그치?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 이게 실질적인 거고, 똑같이 준다. 이게 형식적인 거거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어. 어떤 거는 이걸 사용해야 되고, 어떤 건 이걸 사용해야 돼. 그렇겠지? 자, 됐어요?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이 중앙에서, 자치 말고, 중앙에서, 중앙 집권이 됐었어. 중앙 집권.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도 전부, 시장, 도시도 다 내려가고, 중앙에서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을 누리면서 지방에다가 지방에 있는 도지사도 곧 내려보내고 시장도 내려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지. 근데 이렇게 집중된 권력이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 이 사람이 잘할 땐 괜찮은데 못할 때는 막 굉장히 피해가 크지. 그래서 지방을 스스로 정치하도록, 스스로 통치하도록 해서 지방의 시장, 도지사, 군수도 뽑지, 선거로. 그치? 대통령 뽑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뽑아.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방도 자치적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돌아가지. 그러면 법원은 지금은 이제 계속 많은 수가 되지 않고 특수한 직종으로 시험 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뽑아서 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 그게 권력은 나누어서 성립한다고. 권력 분립.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신권이 강했어. 재정일치였어. 재정일치가 뭐야?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어. 그래서 정치는 힘이고 왕검이고 제사는 당군이야. 그래서 종교하는 사람이 권력도 세고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엔 이렇게다가 이 종교인 교향이 얼마나 엄청 커졌어. 세주고 지방에 작은 군데군데에서 조그마한 왕들이 있었어.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교황의 힘이 좀 약화되고 이 왕이 좀 올라서 황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나폴레옹도 황제고 뭐 이렇게 황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좀 몰락하면서 요게 성립된 이 황제들이 강해지고 이게 절대왕, 황제 말고 절대왕도 있거든. 절대적으로 강한 왕, 태양왕, 뭐 루이 14, 절대왕.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시장에 있는 백성들이 시민이야. 뭐라고? 다른 데 말고 뭐라고? 시장에서 돈 있는 시민이 시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이 절대왕에게 돈을 줬어.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절대왕이 군대, 항상 준비된 군대인 상비군을 육성을 했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막 빡빡 대주니까 왕이 상비군을 유지하니까 시민들을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시민하고 요 종교 있는 사람들하고, 그지? 종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그때까지 귀족들 있잖아. 귀족이나 기사들. 이 사람들을, 이 세 개를 합쳐서 3부회를 구성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의회를 만들었거든. 의회를 만들었는데, 의회를 만들면서 왕들한테 뭐라 했냐면, 그냥 아무 때나 좀 세금 좀 걷지 말고 요 종이에 써진 대로 좀 걸어. 야, 좀 뭐 할 때는 좀 이거 써진 대로 좀 맞춰서 하면 안 돼? 이게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런 거야.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헌법구시를 해. 의회에서 만들어서 준 거라. 그지?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왕권하고 의회권하고 두 개가 나눴잖아. 왕권과 의회권. 의회권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권 분립이었어. 그랬더니 왕이 알았어, 써진 대로 할게. 한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나 써진 대로 했잖아. 재판 받아봐. 그럼 누가야? 자기가 재판관해. 그러면서 이거 봐, 써진 대로 했지.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야, 이것 좀 분리하자. 왕과 재판자. 그래서 상권 분립이 딱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 것처럼 권력 분립이 처음에는 일치되다가, 그지? 재정 일치가 됐다가, 종교권이 셌다가, 그지? 그 다음에 왕권이 셌다가, 그 다음에 이권 분립이 됐다가, 그지? 써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써준 대로 했다고 자기가 자꾸 재판을 해버리니까 삼권 분립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권력 분립의 모습이 나왔는데, 더 나가서 이제 중앙에서, 중앙과, 중앙집권과 중앙집권을 좀 깨고, 이제 지방자치까지 권력을 떠나는 거지. 지방자치도 권력 분립의 일종일 수 있으니까. 그치? 이해됐어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들이 만드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잖아. 대의민주주의.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도시국가니까 직접민주주의를 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받아서 중앙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이 해버리니까 우리 직접민주주의도 조금 하자. 그래서 권력 분립의 일환으로 직접민주주의도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늘고, 주민을 청원하기도 하고, 주민이 소환하기도 하고, 주민이 발언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해됐어요? 권력 분립? 그리고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의 원리는 뭐라 이렇게 삼권 분립. 그 다음에 국민 자치의 원리는 뭐라고? 이봐, 지방자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하는데, 여기 의회에서 준 요런 것들 뭐라고 그랬어? 헌법이라고 그랬지, 헌법? 헌법을 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헌법에 입각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입헌주의라고 그래.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따라서. 입헌주의인데 군주가 있어. 영국은. 입헌군주제야. 자, 헌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고종이 있었어. 그럼 입헌군주제야. 고종부터. 이해되세요? 자,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입헌군주제 뭐라고? 헌법에 입각해서, 따라서. 헌법을 세우고 헌법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헌법에 따라서 입각해서 하는데, 그게 주의해. 입헌주의야. 입헌주의. 근데 그게 군주가 있으면 입헌군주래. 됐지? 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제일 처음에 소도시, 폴리스가 도시국가거든? 폴리스하고 폴리스가 있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었어. 종주에서. 아테네는 해방과 지역에 있어서 자유롭고 무역을 해서 여기부터 권력을 잡았다가 나중에 강제로 산에서 훈련시키는 스파르타,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패권을 잡았지. 그래서 이 아테네 스파르타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그치? 아테네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에서 큰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그래서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막 토론하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아고라는 광장, 이순신 장군의 동상 있는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게 아고라의 역할이야. 큰 광장에서 투표를 했어, 직접. 그게 직접 민주주의야. 본인이 직접 결정해. 시민들이.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었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3부회로 시민밖에 없었어. 시민하고. 시민은 뭐라고?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들만 시민이었거든. 시민하고 일부 귀족하고 종교인들하고 이거만 투표를 했어. 근데 이 시민이 우리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성인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플러스 또 뭐랄까 점점 뭐 성인 그러다가 여자 성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민의 범위를 이렇게 시민의 범위를 이렇게 계속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적어졌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상원이 되고 이 사람은 하원이 됐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민 성인 여자로 이게 점점 또 커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교육받은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직접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민주정치로 대신 의사를 표시하는 대의정치라 그래. 대신 의사를 표시해주는 대의정치.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라는 게 발전을 한 거야. 대의정치, 간접민주주의. 됐어요? 그렇게 간접민주주의 정치를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랬더니까 권력을 위임하니까 어떻게 됐어? 부패가 생기지. 그치? 부패가 생겨. 그럼 대의정치도 여러 가지 있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제. 대통령 따로 뽑고, 그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지. 대통령제. 또 하나는, 여기 국회를 먼저 뽑아가지고, 이 국회에는 다수의 의원이 있는 당이, 이렇게 정부를 구성해.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 내각을 만든다고 해서 의원내각제라 그래. 이거는 영국하고 미국 의원내각제. 이해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이런 데는 대통령제. 따로따로 뽑으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입헌군주의는 뭐라고? 헌법에 입각해서 따라서. 자, 직접민주정치는 뭐라고?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다 하고. 이건 뭐라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 의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을 A를 선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선정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 선정을 받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이거를 뭘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간주해 여긴다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